네,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 시그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의 코너는 게임 체인저인데요. 남다른 촉으로 판을 흔들 시그널을 한번 감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게임 체인저로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예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니까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장예찬 최고 팬들이 많더라고요. 좋아하는 사람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오늘 게임 체인저로 함께 하시신 소감, 각오 좀 들어볼게요. 네, 게임에는 이기고 지는 승패가 있잖아요. 예. 제가 게임 체인저로서 이 지긋지긋한 좌파 가짜뉴스 카르텔과의 전쟁에서 게임에서 승리하겠다라는 결연한 각오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가짜뉴스 얘기하셨는데 첫 번째 주제 역시 가짜뉴스 논란이어서 지금 가장 시끄러운 게 아까 뭐 이용환 앵커도 얘기를 하셨지만 대통령실이 희대의 대선 공작 사건이다라고 규정한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입니다. 지금 어떻게 이걸 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의 카르텔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게 김만배와 뉴스타파만이 이 대선 조작에 개입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이걸 보도한 뭐 KBS, MBC 같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막고 싶었던 민노총 언론노자가 장악한 그 언론도 이 카르텔의 일원이고 기다렸다는 듯이 민주당 주요 정치인들이 그 당시 이틀 동안 60건 이상의 SNS로 이 문제 융단 폭격을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도 본인이 직접 2건 이상 게시물을 올리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김만배가 기획했고 김만배가 토스를 하면 여러 MBC 같은 언론이나 민주당 정치인들이 슛을 때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건 짜고 친 고스톱이다라는 측면에서 대선 조작 카르텔, 가짜뉴스 카르텔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보도를 했던 당사자인 뉴스타파 같은 경우는 어제 사과문도 냈고 국민의 알 권리로 판단했다. 그리고 김만배, 신앙님 두 사람의 금전 거래에 대해서는 몰랐고 보도와도 무관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뭐 민주당 의원들을 좀 대신해서 질문을 드려보자면 당시에 그런 의혹이 불거졌다면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유사한 어떤 근거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받아서 좀 인용하고 그걸 근거로 또 주장을 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일단 뉴스타파는 신앙님이라는 사람이 외부인이 아니거든요. 뉴스타파 내부에 소속되어서 전문위원이었죠. 뭐 연구 용역비 등을 받아가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인터뷰를 마치 외부인이 인터뷰한 것처럼 조작한 것부터가 언론 윤리 위반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리 신앙님 씨가 인터뷰를 해왔어도 이 발화의 대상은 조우영 씨잖아요. 그러면 데스크 차원에서 조우영 씨에게 전화해서 확인해보는 최소한의 교차 검증은 해야 됐다고 봅니다. 보통은 그렇게 진행을 하죠. 그리고 이 인터뷰가 조작된 시점이 9월인데 이걸 해가 바뀐 3월 대선 3일 전에 터뜨렸잖아요. 그럼 뉴스타파 측에서 내부 사람인 신앙님에게 이거 6개월 넘게 왜 묵혀놨느냐, 무슨 의도가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더 철저하게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어떠한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기다렸다는 듯이 냅다 그냥 이 대대적 특종으로 보도를 했다는 것부터가 뉴스타파라는 매체의 순수성이나 자질을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오늘 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김만배 씨가 뭐 이런 얘기를 했던데 조우영 씨에게 한 얘기인데 대선 끝나고 아니라고 하면 된다, 뭐 형이 광야로 끌고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김만배 씨가 말하는 광야가 대체 어딜까요? 일단 광야 대신 감옥에 갔다 왔죠. 그리고 이분은 감옥에 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대선 조작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가 진행될 것 같고요. 이게 결국 가짜뉴스에 대한 배상이나 보상 책임이 너무 낮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나중에 좀 잘못되면 벌금형으로 한 500만 원 나오겠지. 키케야 뭐 집행유예. 근데 그까지도 거의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단순 가짜뉴스가 아니라 대선 조작, 대선 개입도 아주 가볍게 생각한 것 같고요. 사실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 조국 전 장관이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징벌적 배상제 도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언론사의 가짜뉴스, 그러니까 단순히 오보가 아니라 허위 조작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제라는 제도를 도입하는 걸 진지하게 검토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조직적인 허위 보도가 김만배 씨가 한 그 인터뷰 말고 더 있을 거란 정황도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뭐 남욱 측, 조우영 측 이런 식으로 측근을 인용한 보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조우영 씨가 한 뭐 2021년 10월에 방송사 인터뷰에서 뭐 유동규 개인 일탈 확률이 크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것도 조금 허위 인터뷰다, 이렇게 좀 의심을 할 만한 인터뷰인가요? 이것도 김만배의 사주에 의한 허위 인터뷰라는 것을 조우영 씨 스스로가 이미 진술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대장동 게이트가 화제를 끌기 전에는 천화동인 1호 누구 거냐,
이 사업 누구랑 하는 거냐 하면 김만배 씨가 성남 분들이랑 하는 거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성남 분들은 당연히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 등을 말하겠죠. 그러다가 대장동 게이트가 보도되니까 그때 가서 이거 유동규 개인 일탈로 몰아가자. 라는 암묵적인 지시를 조우영 씨 등에게 김만배 씨가 내렸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천화동인이 뭐 유동규 거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말도 안 되는 주장도 결국에는 김만배가 사주한 가짜뉴스라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근데 선거법 그 대선 개입 사건이다라고 하려면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미 6개월 지나서 대선 치른 지가요. 공소시효는 끝났잖아요. 그러면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언론사 같은 경우는 법적인 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방심위 차원에서 또 긴급 심의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도 고려하겠다라고 한 만큼 그냥 하나만한 징계가 아니라 언론사 문 닫을 수도 있다라는 경각심을 일깨워줘야만. 지금 방심위 방통위 차원에서 뭐 폐관 조치 이런 게 가능한 상황은 아니지 않나요? 뭐 법적 절차 굉장히 복잡하다 하더라고요. 다만 정말 실체적으로 이 징계가 뼈아프게 느껴져야만 허위 조작 보도를 좀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고민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 지금 뭐 김만배 신양림 씨뿐만이 아니고 이분도 상당히 핫한 인물입니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 참석을 했더라고요. 지금 총련 행사 다녀온 걸 두고 여러 차례 뭐 어제는 김어준 유튜브에 나가서 해명도 하고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씩 좀 바뀌더라고요. 해명이. 뭐 이제 총련단체인 줄 몰랐다 하다가 나중에는 100개 중 하나였다라고 하는데 전체적인 주관을 조총련이 했다는 게 드러나고 있고요. 윤미향 의원이 이제 외교부에 보낸 공문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 국민 세금으로 외교부로부터 차량 의전받고 싶어서 보낸 공문이거든요. 이게 반국가단체 행사 가면서 우리나라 정부의 의전을 받겠다는 발상도 참 놀라운데 그 공문을 보면 이 해당 주최한 단체에서 간또 대지진, 독교 이런 북한식 표현. 북한식 표현을 노골적으로 쓰고 있는 게 공문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문 한 번만 봐도 이거 배후에 북한 관련 단체가 있구나라는 걸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해명을 하기보다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제 어차피 2심에서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 위안부 할머니들 횡령 사건으로 뭐 저의 견해입니다만 일찍 이제 의원직이라도 정리하고 자숙하는 모습 보여주는 게 윤미향 의원이 우리 사회에 할 수 있는 마지막 기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해명도 저는 좀 듣고 고개를 좀 갸웃하게 됐는데 앉아있다가 헌화하면 안 됩니까? 이게 윤 의원 측에서 했던 반박인데 그러니까 뭐 총련 행사를 갖다 쳐도 내가 총련 인사와 접촉은 하지 않았고 앉아있다가 그냥 내 할 일만 하고 오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주장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조총련 인사가 뭐 축사하면서 우리 정부를 향해 남조선 괴뢰 도당 운운했잖아요. 제가 만약 모르고 어느 행사를 갔는데 누가 남조선 괴뢰 도당 그러면 저는 아마 뛰어나가서 나오겠죠. 멱살 잡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 근데 뛰어나가서 멱살을 못 잡는다면 나오기라도 해야죠. 그게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세금 받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자세인데 그거 가만히 듣고 박수치고 행사 다 끝내고 왔다는 점에 있어서도 뭐 실정법 위반이기도 하고요. 국가보안법 위반일 것이고 여러모로 국회의원의 자질은 전혀 없다라는 게 증명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눈에 띄었는데 그 윤미향 의원의 출장 전에 외교부에 제출한 일정표와 그리고 어제 해명하면서 입장문에 실제 참여한 일정표를 다시 제공을 했는데 거기에 좀 빠진 게 있어요. 조선학교 그 무상화 시위 참석이 있었는데 이거는 안 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상황인 거죠. 뭐 갔나 안 갔나가 아니라 이런 일정들 사실 반국가 단체와 연관된 주요 일정들에 참석하겠다고 우리나라 외교부에 공문을 제출한 그 뻔뻔함 이런 것 자체가 문제이고요. 뭐 일부에서는 심지어 보수 정당 내부에서도 이런 이념 문제를 확실히 하자는 걸 들고 철진한 색깔론 운운합니다. 근데 2023년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이적 단체 행사 가서 박수치고 오고 뭐 시위도 참석하겠다는 일정을 내고 하는 걸 보면 철진한 색깔론이 아니라 여전히 이 이념 전쟁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슬금슬금 밀리고 국가의 정체성이나 이념이나 철학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이 북한의 지령을 받는 사람들이 활개치면서 뭔가 우리 언론이나 국민들의 생각을 잠식하려고 노력할 것이다라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걸 윤미향 의원이 몸소 보여준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입장을 내지는 않더라고요. 뭐 사실 뭐 윤미향 의원이 당 소속은 아니긴 해요. 무소속 의원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뭐 민주당이 여기에 침묵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비겁한 침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미향 의원 국회의원 배지를 누가 달아줬나요? 민주당이 달아줬고요. 네. 그리고 지금도 민주당의 주요 행사나 뭐 일본 항의 방문 등에 전부 다 윤미향 의원이 같이 동행하고 있거든요. 예. 그냥 껍데기만 무소속이고 네. 알맹이는 민주당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무려 민주당의 지도부인 장경태 최고위원이 조총련 약간 친북이다. 큰 문제 없다. 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무소속인 것 같아요. 약간 무소속이고 네. 실제로는 민주당이고 이렇게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이슈를 좀 넘겨볼게요. 단식 7일차 아까 이용환 앵커가 엄청나게 좀 강조를 하면서 단식 7일차 얘기를 하셨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본청 앞에서 천막 치고 단식하고 있잖아요. 드나들면서 많이 매일 보시겠어요? 뭐 국회 본청 앞에 천막을 쳐놓으셨으니까요. 네. 그런데 의석수가 적은 것도 아니고 과반 이상을 넘긴 다수당 당수가 단식했던 사례는 역사에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소수 정당이거나 예. 네, 일당이 아닌 경우에 단식을 많이 하죠. 야당일 예. 때나. 근데 야당일 때도 거대 야당이라는 특이점이 있는데 단식할 게 아니라 정기국회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나 싶고요. 단식의 과정이나 뭐 생중계를 한다던가 네. 여러 가지 소금들이 막 진열돼 있다던가 뭐 밤이면 대표실로 퇴근을 한다던가 하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라서 네. 국민적 공감대를 사기는커녕 네. 단식이라는 어떻게 보면 절박한 투쟁 행위가 이재명 대표 때문에 희화화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는 무엇이든 파괴를 잘하는 분인데 네. 이제는 단식이라는 투쟁 방식도 이재명 대표가 파괴해버린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이후로는 단식을 하겠다고 나설 정치인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7일차 일정이 5개였다는 얘기를 뭐 아까 이용환 앵커 하셨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도 단식이 좀 길어지면 일정을 최소화하고 움직임도 줄이고 누워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일정을 많이 하는 거 아닌가. 이건 사실 그런 단식 방식에 대한 좀 의아함이기도 하고 건강이 좀 우려되는 상황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더더욱 이거 진짜 단식 맞냐라는 일각의 의혹을 스스로 초래하고 있는 셈이고요. 네. 두 마리 토끼 잡으려다가 두 마리 토끼 다 놓치는 것 같습니다. 결연한 단식을 하던가 네. 아니면 일을 하던가 둘 중 하나만 하면 되는데 둘 다 하려고 무리수를 두다 보니까 오히려 의혹을 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1야당 대표가 단순 제1야당이 아니라 거대 다수당의 대표가 있어야 할 곳은 네. 단식 천막이나 퇴근하고 가는 대표실이 아니라 국회이고 민생의 현장이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촛불 집회도 그 단식 천막 주변에서 계속 열리고 있던데 어제 저녁 본청 앞에도 많이들 모이긴 했는데 이게 국회 직원이랑 보좌관들 글 올리는 SNS를 제가 봤더니 왜 국회 내에서 촛불 집회 하냐 뭐 이런 글도 있더라고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얘기들이 뭐 국회 내 직원들 사이에서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당 당직자들의 반응도 매우 싸늘해요. 장애투쟁을 계속하다 보면 네. 이게 결국에는 사람 모아야 하는 실무진들이나 당협위원장 국회의원들은 지치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오는 당원들도 열성 팬덤도 이게 한두 번이지 계속 반복되고 매주 매일 지속되면 동력이 서서히 상실되지 않습니까? 지난 주말 대표가 단식까지 하면서 장애투쟁했는데 5,000명밖에 못 모았다고 경찰이 발표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5,000명이면 예. 저도 한 일주일 주면 모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사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취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취약한 리더십을 감추고 덮으려고 역설적으로 극단적인 단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단식이 국가의 미래나 대의 명분을 위한 단식이 아니라 본인의 대표직을 좀 더 오래 유지하기 위한 철저히 사리사욕을 위한 이 사욕 단식이다라는 점이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단식장 찾는 사람들이 좀 다양해지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물론 저녁에 촛불 집회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 해주셨습니다만 어제 보니까 비명계 전해철 의원도 찾았고 그리고 뭐 출마 예정자들 뭐 이런 사람들도 뭐 가서 대화를 나눈다고 하고 비명계가 일단은 이제 전해철 의원이 간 거 보면 그래도 약간의 당내 결집 그런 느낌은 좀 내고 있는 거 아닐까요? 뭐 물론 쓴소리 하시는 이상민 의원 같은 분도 있지만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격려 전화가 일종의 시그널, 전 야합 시그널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야합 시그널. 이 단식을 계기로 이재명 대표직을 흔들지 않을 테니 친문들에게도 공천 줘라. 라는 일종의 야합 시그널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보냈고 네. 전해철 의원의 방문으로 어느 정도 야합이 이루어지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친문이라는 분들 안에서도 여전히 문 전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이 있고요. 이낙연 전 대표와 가까운 분들 결이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번 단식을 계기로 친문에 해당되는 뭐 전해철, 윤건영, 고민정
이런 분들은 공천 주는 방향으로 갈 것 같고 이낙연 전 대표와 가까운 설훈, 윤영찬 이런 분들이 정리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런 합의가 그러니까 당내 노선에 대한 정리가 이번 단식을 계기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좀 깊은 분석이 가능할 것 같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단식장이 아니라 공천심사위원장 같아요. 드나드는 방문자들을 보면요. 네, 이게 공천심사 받으러 거기 가는 것 같아요. 하긴 대표가 공천권이 있으니까 이 힘들 때 와서 격려를 하겠다고 하면서 눈도장을 찍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단식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단식이 아니라 민주당 내부 정치를 위한 단식이다. 사리사욕 당신이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로 7일차 일주일째 단식을 하다 보니까 그냥 지지자가 아닌 입장 그리고 상대 당에서 보기에도 저러다 건강을 해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단식을 끝낼 수 있는 출구 전략이 좀 궁금한데 최강욱 의원은 본인이 쓰러져야 끝난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입구가 없기 때문에 출구도 없습니다. 입구라는 것은 단식을 시작하는 명분이죠. 그 입구 없이 시작한 단식이기 때문에 출구가 주어지진 않을 겁니다. 그냥 내부 결속하고 친명 친문 적당히 야합하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시키는 당내 여론을 만드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단식이 마무리될 것 같고요. 국민들에게 어떠한 감동도 동정심도 주지 못한 우리나라 민주화 이후 최악의 단식으로 기록될 겁니다. 아까 이상민 의원 얘기해 주셨는데 단식 중단하라는 얘기가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나왔잖아요. 이상민 의원이 이렇게 말을 꺼냈으니까 비명계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좀 공개적으로 더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그 비명계에서도 이낙연 전 대표와 가깝거나 마이웨이를 걷는 분들 위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은 이 단식 가지고 공개적으로 비판 안 해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그래서 이유로? 이 야합 시그널이 오갔다라는 하나의 또 증거가 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미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어가고 있기 때문에 단식까지 한 대표 구속영장 이거 심사받게 할 거야 라는 여론을 지금 조성했잖아요. 그런 얘기는 결국 있죠. 가장 피하고 싶은 건 영장 심사이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속으로는 이미 판단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게임 체인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장해찬 최고위원은 다음에 다시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